무당집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 지금 현재 무당이 되신 분들도 과거에는 아마 무당집에 자주 다녀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남자의 경우도 완벽하게 했던 건 아닌데 특히 이제 여자분들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남자분들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이 자궁살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이때 이제 이걸 살이라고 하느냐 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쓰는 살이나 이렇게 쓰는 살은 이거는 사주팔자 명리를 보시는 분들이 쓰는 살이라고 하는 건데, 무속인들은 사실은 사주팔자 명리를 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주팔자 명리학에는 이 자궁살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궁살이는 없는데 우리 무속인들은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하고 아마 지금까지 상담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무속인이 됐든 아니면은 일반인이 됐든 저는 자궁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점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들이 자궁살이라는 점을 보시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궁살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자궁살이라는 점을 보고 계시는 분이나 그 말을 들어보신 분이나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특히 이 자궁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시는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닥을 잡을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자궁살이 있다고 할 경우에 첫 번째로 남자복이 없는 여자분들에게 자궁살이 있다라고 해요. 자궁살이 있다고. 그렇다고 여자복이 없는 남자에게 자궁살이라고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평하다. 남자복이 없는 여자만 자궁살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자복이 없는 남자도 사실은 자궁살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지만 남자는 자궁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때 이 남자복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은 이거는 결혼이라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유 없이 자주 헤어져. 이유 없이 남자를 만나면은 남자가 처음에는 뭐 여자가 얼굴이 이쁘다든지 뭐 대화가 잘 되다든지 그냥 끌려서 만났는데 어느 경우는 한두 달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이렇게 대화 좀 하다가 이제 진짜 내가 마음을 주고 친해질만 하면은 이 새끼가 도망가네. 또 어느 경우는 이건 성인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성인들이 많을 테니까 어느 경우는 이상하게 잠만 한 번 자면 이 새끼가 도망가네. 환장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이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어느 때는 유흥업소에 있다든지 이런 직업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금전이나 돈이나 해서 뭐 스폰서, 우리가 말하는 무당들이 말하는 귀인이 돼야 돼. 귀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꼭 돈을 좀 주고 뭐 이럴 때만 되면 이게 그만 만나자고 하고 도망가 버리네. 이거 환장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어느 경우는 남편을 만나도 마누라를 만나도 죽든지 이혼을 하든지 사별이라는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일찌감치 남자를 만나면 사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도 죽고 저 사람이 이렇게 여러 번 죽는 경우는 없지만 그 중에 10,000명에 1명이라도 이상하게 남편만 만나면 죽고 마누라만 만나면 죽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남자를 못 만나서 그런 건지 관심도 없는 건지 나는 그냥 홀로 독신주의를 선언한 것처럼 노처녀 노총각이 많아. 이런 경우도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자궁살 그러는데 이거는 자궁살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자궁살이 아니고 그 집안에 처녀나 총각으로 결혼을 못 해보고 어느 경우는 결혼을 했는데 우연히 결혼을 했는데 그냥 오늘 당장 초례를 치르고 채 한 달도 두 달도 1년 6개월도 못 돼서 요즘처럼 급작선 코로나나 전염병 같은 게 돌아서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는 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처녀나 총각으로 다양한 사연으로 정혼을 했는데 파혼을 당해서 자살을 해, 아니면은 결혼식이라고
예약을 했는데 우연히 신랑이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파혼 당해. 아니면 나홀로 저렇게 옆집 총각을 짝사랑 했는데 그 총각이 다른 년 만나서 그냥 결혼을 해버려. 아니면 또 내가 또 어떤 여자를 옆집 순이를 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순이는 부잣집에 시집가. 나는 그냥 내가 에라 모르겠다가 죽어. 이렇게 해서 처녀 총각으로 죽은 돌아가신 조상님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남자복이 많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자궁살이라고 이런 경우는 자궁살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자궁살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설령 여러분들이 자궁살이라는 표현을 했었어도 그때는 이것이 너희 집에 처녀 죽은 귀신, 총각 죽은 귀신이 있어서 이분 때문에 그렇다. 너가 집에서 들어봤느냐. 이런 경우 이런 조상을 풀어줘야지 내가 이런 경우가 없어진다. 그래야지 무당 여러분들도 이거 그냥 자궁살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 여우 거시기나 갔다가 뭐하고 부적이나 이거 괜히 욕먹는 거야. 뭐 특히 요즘 재회다 재회 비방이다. 그러다가 욕먹고 여러분 사기꾼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궁살이 있으신 분들이 특징적으로 이제 신체적으로 내가 몸에 건강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제 생리통이 아주 극심해요. 자궁살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아랫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그냥 생리할 때만 되면 떼굴떼굴 굴르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극심한 고통을. 그런 경우 어떤 경우 또 생리가 한번 터지면은 그냥 하혈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양이 어떤 때는 코딱지만게 하루밖에 안 했다. 어떤 때는 막 일주일 열흘도 갔다가 이렇게 아주 불규칙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아직 나이나 연령대가 안 됐는데 자궁암이나 난소암 걸리시는 분들, 또 유방암 걸리시는 분들, 방광염이나 요도염이 잘 걸리시는 분들, 극심하게는 신우신염이라고 해요. 신우신염, 신장계통에 병이 잘 오시는 분, 그 다음에 혈액투석 하시는 분, 혈액투석까지 가신 분, 요런 분들은 단순하게 여러분의 조상님이 단순하게 처녀나 총각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해산말명이라고 우리가 통상 말하는, 해산이라는 거는 해소할 해자, 나을 산자, 출산 산자 쓰니까 산부인과 산자. 애를 낳는 과정에서, 특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불임인 경우 있어요. 불임. 아이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옛날 조상님들이 자궁의 이상, 그러면 고환의 이상으로 해서 불임으로 무자조상이 있는 경우에도 만약에 남자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만약에 남자가 불임이면은 이거는 직계 할아버지가 아닌 거죠. 할아버지가 불임이면은 나를 알 수 없잖아. 우리 아버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할아버지 형제 중에서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이런 경우, 그래서 자손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양자를 가게 된단 말이야. 양자를. 그러면은 이 작은 할아버지나 큰 할아버지는 나한테는 직계는 아니지만 내가 양자를 가게 되면 그 집은 내 직계처럼 족보의 형상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남자도 무자 할아버지가 있는 경우 있어요. 또 무자 할머니가 있는 경우, 영구 불임으로, 원래 불임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불임으로 인해서 무자로 된 경우들은 반계로 가기 때문에 내 직계조상이나 이런 현상을 여러분에게 직위로 많이 주질 않아요. 일반인이 됐든 무당이 됐든. 그 다음에는 제일 많은 경우가 임신을 해. 여러분의 조상님들, 아버지나 엄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외가나 친가나 증조나 고조 중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해서 아이를 뱃속에 뱉는데, 이 배고 나서 우연한 사고로 뭐 낭떠러지 떨어진다든지 보약을 먹는다고, 임신 중에 태아를 위한 보약을 먹는다고 잘못 먹었든지, 아니면 그냥 임신 중에 옛날처럼 코로나나 감기나 역병이라도 약을 먹었는데 잘못했다든지, 어쨌든 영양이 불균형하든지 어떤 실수로 이 아이를 뱃속에
벤채 돌아가신 분 있어요. 그럼 이런 할머니는 여자기 때문에 이런 할머니가 무지 할머니가 돼. 무지 할머니가 돼도 우리 할아버지랑 혼인을 해서 뱃속에 있는 한은 우리 조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는 임신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출산 달인에서 날려고 그래. 날려고 그랬는데 산도가 좁아. 어떤 경우 발육이 약해. 아니면 아이가 너무 커. 아니면 옛날에는 조언을 하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신체 발육이 골반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되니까 아이가 나오다가 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를 뱃속에서 아니면 낳다가 반낳다 걸쳐서 아니면 낳는 과정에서 하혈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해서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는데 엄마는 과다출혈, 영양불균형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면 아이는 유복자로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죽으면은 이 아이는 엄마 젖을 제대로 못 먹고 영양이 불균형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이 아이도 같이 죽어요. 아이도 같이 죽어. 그럼 이 할머니 역시 또 무지할머니가 돼서 여러분 몸에 느껴지는 거야. 이 경우는 특히 이제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 증상이 더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도 신기가 조금 있다, 신가물이 있다 이런 정도 되시는 분들 이 증상을 많이 느껴요. 이럴 때도 우리 무당 선생님들은 자궁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도 자궁살이라고 해서 자궁에 무슨 살 있는 걸 풀어가지고는 여러분은 잘못하면은 사기꾼 소리 듣고 굿하고 나서 욕먹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조상님이 이런 증상을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단과 조상풀이를 해 주셔야지 자궁살은 해소가 됩니다. 그때 자궁살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태아령가라고 그래요. 태아령가. 요즘은 과거에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살던 시절보다 지금 여러분들 사는 시대 더군다나 저처럼 나이가 50, 60 되신 분들보다 지금 3, 40대 더군다나 또 3, 40대보다는 20, 30대 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시대에 살기 때문에 4, 50대, 5, 60대 되시는 분들은 성에 대한 눈을 뜨는데 그 다음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피임이라는 도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지금 5, 60대, 4, 50대들이 가장 낙태라는 것을 많이 한 세대일 거예요. 그 세대에 특히 여자분들은 낙태에 대한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태아령가를 팔아먹는 놈들은 영원히 태아령가라는 것을 무당 선생님들도 팔아먹고 법사나 박수들도 팔아먹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이 자궁살을 자꾸 태아령가라고 말해서 본인 스스로 낙태한 아이에 대한 죄를 팔아먹는 거야. 본인 스스로 낙태한 아이가 있어도 그거는 다시 내 후대의 자손들이 느끼는 것이지 나한테 느끼는 이 자궁살은 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중절머니, 외증조, 고조 내 조상 중에서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 무당 선생님들이 자궁살이 있다고 느껴진다. 그것을 자궁살이라는 단순한 이름만 가지고 무슨 살이 있나 해서 부작이나 쓰고 살풀이나 하고 해가지고는 여러분은 욕먹기 십상이다. 그래서 자궁살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점이 나왔어도 이것이 처녀총각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남자를 만나도 헤어지고 사별하고 이별하고 내가 노처녀 노총각으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극심한 증상이 있을 때 그 집안에 애를 낳다가 배고 낳은 채 낳는 과정에서 출산 후에 돌아가신 해살말명 조상이 있으신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봐야지 그 사람의 일생도 바꿔주고 여러분들도 욕먹지 않고 제대로 구슬해주고 점을 보는 무당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궁살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 함부로 쓰지 마시고 요 내용을 알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엉뚱한 말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진단 내려서 무당 여러분 욕먹지 않는 세상으로 바꿔봅시다.